가을의 중간인 추분을 나흘 앞둔 날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고 밤부터는 또 새벽까지 충남권과 전북 서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왔네요. 9월도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9월 19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부터 보겠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 탐사 시추가 최종 정밀 분석에서도 경제성이 낮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가스 포화도가 평균 6%에 불과해서 기준치 40%에 한참 못 미친 건데요. 기대했던 열적 기원가스가 아니라 생물 분해로 생긴 가스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다만 저류층과 덮개암 등 석유 시스템 요소는 양호하게 확인돼 향후 다른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 노르웨이 사례처럼 수차례의 시추가 필요하다며 민간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매일경제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핵심 과제로 추진됐던 사업이 정권 교체와 맞물리면서 동력을 잃었고 내년도 정부 예산도 편성되지 않아서 좌초되겠죠. 좌초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왕시 무민밸리 조성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성재 의왕시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사업 부탁을 받은 지 불과 닷새 만에 의왕시가 벤치마킹 계획을 세우고 열흘 만에 업체와 업무 계약까지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도시계획 비전문가인 전성배 씨의 말 한마디가 시장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인데요. 의왕시는 애초에 시행사 주도 사업이라고 해명했지만은 실제로 업무 협약은 5개월 뒤에야 맺어졌습니다. 결국 시장이 내부적으로는 이미 지시를 내린 다음 나중에 공식 지시를 반복한 셈이지요. 의왕시는 시장 지시로 검토는 했지만 전성배 씨와 무관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입장을 번복한 셈이고 무관하다는 해명에도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인데 한학자 총재는 권성동 의원에게 세뱃돈만 줬다라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쇼핑백에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이 들어있었을 가능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넥타이였다라고 부인했지요. 특검은 또 국민의힘 당사를 3번째 압수수색하며 통일교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권리당원에 가입해서 전당대회에 동원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당원 10,000명 확보 지시를 했다는 문자까지 확보된 상태지요. 한학자 총재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참 어머님, 독생녀라고 칭하면서 정치 개입 의지를 드러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과 정교 일치 구상이 대한민국 정치를 뒤흔든 사건, 특검 수사가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분수령에 들어섰습니다.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서 김상민 전 검사를 구속했지요.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김건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고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림 구매 당시에 여사님 취향 높으신 분 비밀 유지 이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결정적 물증이 됐습니다. 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가 박서보, 전영근 화백 등 추상화 작품을 김건희 취향에 맞춰서 구매했다고 보고 있고 김건희 오빠 요청으로 사줬다는 주장은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을 인정했는데요. 아울러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들이 진술을 맞추려고 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대형 로펌이 용역업체 실무자들을 로펌 사무실로 불러서 진술 연습을 시킨 정황까지 포착돼 특검은 이를 증거인멸 및 수사방해 행위로 보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공천 개입과 관련된 실질적 증거 확보와 함께 수사방해 정황까지 파악되면서 압박의 강도가 한층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서민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5천만 원 이하의 국세 체납을 한시적으로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준비 중인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납부 능력이 없는 영세 개인 사업자의 체납 세금을 소멸해주는 내용인데요. 체납 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금액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특정 세목만 대상입니다. 전체 체납자 133만 명 가운데 80%가 5천만 원 미만의 체납자인 만큼 적용 대상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3월에 신설되는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전수조사를 거쳐서 실제 경제 상황을 확인한 다음 탕감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채무탕감 통한 재기 지원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도덕적 해이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정부의 해법은 과연 있을지, 있다면 얼마나 정밀하게 구성됐는지도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들 주요 뉴스 살펴봤는데요. 텔레비전 뉴스는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을까요? TV뉴스 리뷰 함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서명을 하지 못한 데 대해 미국의 요구 조건이 너무 엄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 대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미국 시사 잡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앞서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국익 우선을 강조하며 서명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을 언급한 건 농담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미국이 소유권을 갖게 되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란뿐 아니라 김건희, 최혜병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맡기겠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각 특검 재판부를 3개씩 설치하는데 판사는 재판부당 3명입니다. 법무부와 법원, 변호사단체가 9명의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 법관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일주일 이내에 임명해야 합니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는 추천위원을 지명할 수 없게 했습니다. 대선 전 한덕수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해명을 믿을 수 있겠냐면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억울하시면 저는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수는 297만 명에 달했습니다. 롯데카드 회원 960만 명 중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두 자리, 카드 뒷면 CVC 코드는 물론이고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가상결제 코드 등 각종 정보가 모두 털렸습니다. 특히 28만 명은 거의 모든 정보가 유출돼 당장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롯데카드는 유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해외 사이트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47만 명은 주민번호 같은 정보가, 222만 명은 암호화된 결제 내역이 유출됐습니다.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팀은 우선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하는데 한 총재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가 5천만 원씩 두 뭉치를 비단으로 포장한 뒤 쇼핑백에 담아 권 의원에게 전달한 걸로 조사됐는데 한 뭉치엔 한자로 임금 왕자가 자수로 새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재는 또 윤 씨가 2022년 4월부터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 등도 받습니다.